옛날 옛적 프랑스 북부의 작은 마을 루앙에는 로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박하 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로랑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신선한 박하를 재배하고 마을에 신선한 박하차를 공급했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성실하여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아주 좋았습니다. 어느 날 로랑은 평소처럼 마을 장터에 나가 자신의 박하 잎을 팔고 있었습니다. 장터가 한참 붐비던 그때 길고 검은 망토를 두른 낯선 노파가 그의 가게에 다가왔습니다. 노파는 로랑에게 다가와 말했다. 젊은이여, 나는 매우 목이 마르구나. 내가 만든 신선한 박하차를 한 잔 맛볼 수 있겠니? 로랑은 노파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물에 신선한 박하잎을 우려내어 향긋한 차를 내놓았습니다. 노파는 그 차를 마시며 깊은 만족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이것은 정말 훌륭하구나. 젊은이, 내가 너에게 보답을 해야겠구나.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노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과거 왕국에서 마법사로 활동하다 은퇴한 후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마법사 마담 비앙페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로랑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단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힘을 가졌지. 마담 비앙페이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법의 말을 로랑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마법의 말은 매우 지혜로웠고 로랑에게 많은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번창하기 시작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로랑의 박하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왕국의 사악한 남작이 루앙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마법의 말을 탐내어 로랑에게 말의 소유권을 넘기라고 협박했습니다. 로랑은 거절했지만 남작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에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며 원하는 것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때 마법의 말이 로랑에게 속삭였습니다. 주인님, 우린 그에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그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요. 로랑은 마법의 말에 지혜로운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사악한 남작에게 맞설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뭉쳐서 남작의 군대를 격퇴시켰고 남작은 다시는 루앙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도망쳤습니다. 이로써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로랑은 마기 남작을 몰아낸 용해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더욱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로랑은 박하 장사로서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신선한 박하를 제공하였습니다. 마법의 말과 함께 그는 마을마다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로랑과 그의 마법의 말은 루앙에서 전설로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협력과 지혜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루앙의 사람들이 대대로 전하는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적한 마을에 용감하고 흥미로운 모험을 꿈꾸는 소년 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은 매일 마을 근처에 있는 숲의 가장자리까지만 가고는 했지만 어느 날 그는 숲 깊숙이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마법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많은 이들이 그 안에는 신비한 생명체들과 주문이 걸린 나무들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장이 모험을 떠난 날은 하늘이 맑고 청명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가방에다가 마실 물과 간단한 음식을 챙겨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평소 들어본 적 없는 새들의 지저귀음과 갑작스런 바람소리에 놀랐습니다. 의사소통이라도 하듯 동물들은 장을 따라다니며 그의 모험을 응원하는 듯 보였습니다. 숲 깊숙이 들어가면서 장은 마법의 나무가 펼쳐진 신기한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다채로운 색깔의 잎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 사이로 길이 나 있었는데 장은 왠지 모르게 그 길이 자신을 부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니 반짝이는 호수가 나타났습니다. 호수는 마치 별이 쏟아져 내린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은 그곳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호숫가에는 커다란 돌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돌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니 어떤 고대의 상형 문자 같은 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장이 호기심에 손으로 돌을 만지는 순간 돌은 빛을 발하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장은 놀라움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돌 아래에서 커다란 문이 열렸고 장은 안으로 들어갈지 말지를 고민했습니다. 결국 장은 용기를 내어 그 문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신비로운 장소였습니다. 고풍스런 조명 아래에서 다양한 시대의 물건들이 보였고 장은 그 속에서 하나의 낡은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일기 속에는 이곳이 마법의 숲의 근원이며 용기 있는 자만이 이곳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은 자신이 발견한 이 장소가 원주민들이 남긴 소중한 보물임을 깨닫고 그 비밀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장에게 이 경험은 단순한 모험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돌아가기 전 숲의 생명체들은 장을 축복하며 그를 안전하게 마을로 돌려보냈습니다. 장은 그 후로도 종종 숲을 찾아가곤 했지만 그 비밀은 오직 자신만이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날의 모험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한적한 마을 가장자리에 조용하고 아름다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그 아름다움 덕분에 사람들에게 은비숲이라 불렸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회생 늑대 루루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루는 귀엽고 장난기가 많지만 종종 겁이 많아 숲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루루는 숲속을 걷다가 반짝이는 물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은비처럼 빛나는 작은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호수의 물은 마치 별이 박힌 하늘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루루는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호수 가장자리에서 친구가 될 만한 동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노란 셀룰러 모양의 작은 새가 루루에게 다가왔습니다. 새의 이름은 피피였고 친근하고 수다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루와 피피는 금방 친구가 되었습니다. 피피는 루루에게 은비숲 너머 세상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피피의 이야기를 듣고 루루의 마음에는 숲밖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루루는 피피와 함께 매일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숲의 가장자리까지 가서 들판이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루루는 여전히 숲을 떠나기가 두려웠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은빛 호수 옆에 앉아 피피의 이야기와 호수의 반짝임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은 루루와 피피의 몸을 덮을 정도로 강하게 불었습니다. 피피는 바람에 휩쓸려 날아갈 뻔했으나 루루가 얼른 새를 잡아 가까스로 피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루루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루루는 다시는 자신의 소중한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비숲의 안전한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탐험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며칠 후 루루와 피피는 함께 숲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두려움도 호기심도 함께 간직한 채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하며 루루와 피피는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유쾌한 토끼, 현명한 올빼미, 천천히 움직이는 고슴도치까지 다양한 동물들이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루루는 점점 더 자신감이 붙었고 세상에는 은비숲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루루는 용기와 모험 정신을 얻었고 피피와의 우정으로 인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루루는 자신이 속한 은빛 숲을 잊지 않았고 여행이 끝난 후에도 종종 그곳으로 돌아와 호수의 반짝이는 물결을 바라보며 새로운 모험을 꿈꾸었습니다. 이렇게 루루와 피피의 우정은 은빛숲과 언젠가는 돌아올 약속과 함께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큰 용기가 되어주었고 함께 세상을 탐험하며 계속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전히 은빛숲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값진 교훈을 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장이라는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장은 언제나 모험을 좋아했으며 특히 마을 주변의 숲을 탐험하는 것을 즐겼어요. 어느 날 숲속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가기로 결심한 장은 길도 잘 나지 않는 오솔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자 장은 조금씩 숲이 더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어왔고 장은 처음 보는 아름다운 정원 앞에 서 있게 되었어요. 이 정원은 신비롭고도 신기한 색채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장미는 파랗게 빛나고 나비들은 황금색으로 햇살에 반짝였어요. 하지만 그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가운데 서 있는 거대한 분수였어요. 분수대에서는 물이 아닌 반짝이는 은빛 액체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장은 이 신비로운 풍경에 매료되어 천천히 정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원 속에서 작은 말을 하는 고양이를 만났어요. 안녕, 작은 여행자. 나는 이 마법의 정원의 수호자인 샤를로트라고 해. 고양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은 깜짝 놀랐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이곳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왜 이렇게 신기한가요? 장이 물었어요. 샤를로트는 우아하게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어요. 이 정원은 아주 오래전 한 위대한 마술사가 만들었단다. 그는 이곳을 평화와 희망의 상징으로 만들고 싶어 했지. 그런데 어느 날 마법사가 사라지고 정원은 차츰 잊혀져 갔어. 지금은 용감한 사람들만이 이곳을 찾을 수 있지. 장과 샤를로트는 정원을 함께 걸으며 여러 가지 신기한 것들을 발견했어요. 노래하는 나무,
메아리가 돌아오는 돌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호수도 있었어요. 장은 이 호수를 보며 자신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어요. 집으로 돌아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정원을 알려줘서 다시 활기찬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날 저녁, 장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숲속 신비한 정원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장의 눈빛과 진지한 태도에 점차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결국 마을 사람들은 장과 함께 정원을 찾았고 그곳의 아름다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정원을 돌보기 시작했고 정원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점차 마을은 새로운 관광지로 유명해져 방문객들로 붐볐어요. 마법의 정원은 모두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는 장소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장은 언제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장의 용기와 호기심이 가져다준 기적의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며 전해 내려왔답니다. 완전한 해피 엔딩.